20년 넘게 토박이로 살고 있는 주택가에 어느 날부턴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개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가에 개발을 추진하는 세력이 들어오고 특정 주민이 나서면서 아파트 개발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개발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일부 돈만 받고 당신 소유의 땅과 건물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당신 소유의 땅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당신에게 신축 아파트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주민들 중 워낙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내 동네, 내 이웃, 내 집이 좋아 그냥 현재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 혹은 세를 놓아 월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망설이기도 하지만 아파트를 지으면 재산적 가치가 몇 배로 뛴다는 말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조건이라면 내 소유의 땅과 건물을 개발업자에게 내놓기로 하고 유일한 삶의 터전을 개발업자들에게 넘겨주는 매매계약서를 써줍니다. 개발업자들이 매매계약서에 아파트를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거나 아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특약사항까지 친절하게 수기로 써주는 데다가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건설회사까지 나서서 시행사와 함께 아파트 공급 확인서까지 써주니 땅과 건물을 내놓는 주민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갑니다. 이제 주민들은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서 시행사와 건설회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절차에 순순히 따라가게 되고 아직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 가칭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다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개발업자들은 그 즈음부터 주민들을 일반 모집 조합원과 구분하여 지주조합원이라고 부르고 지주조합원도 무상공급 조건은 토지출자조합원, 유상공급 조건은 토지매매조합원으로 나눠서 부릅니다. 그런데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 시행인가가 난 뒤부터 조합, 시행사, 건설회사는 금융비용을 포함한 사업비용이 예상외로 발생하였고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일반 조합원 모집 등 아파트 분양이 잘 안 돼요. 지주조합원들이 수천만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불과 몇 달 사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으로 바뀌고 지금 빨리 그 수억 원의 분담금을 분할해서 내지 않으면 금융비용 등 사업비용이 점점 더 늘어나서 분담금은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주민들을 협박합니다. 이때부터 주민들은 일대 혼란에 빠져듭니다. 내 땅을 매매대금도 다 못 받고 순순히 사업에 사용하라고 내놓았고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도 받았고 시행사와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 공급 확인서까지 받았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많은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지, 그럴 수도 있는 것인지, 이런 법이 어디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시행사와 건설회사는 애초의 말과는 달리 당신들은 조합원이므로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만 내세우니 의아함을 넘어 불안하고 분통이 터져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머리와 몸은 쇠약해지고 노인분들은 병세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 줄거리는 우리나라 모든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반에 걸쳐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로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실질적으로 시행사와 건설회사가 모든 사업을 주도하면서도 일개 수분양자에 불과한 조합원들에게 명목상 사업주체라는 허울을 씌워 자신들이 져야 할 위험 부담을 조합원들에게 전가하는 사업이라고 이미 지적되고 있는 진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소송을 수행한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 현장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조합원들로부터 추가 분담금을 받으려고 관리처분 총회를 추진하면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온갖 회유를 하고 정기밥솥을 제공하는 등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자 시도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중파 방송의 9시 뉴스를 포함한 언론에서도 일명 전기밥솥으로 매수한 서면 결의는 무효 등의 제목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해준 사건인데 그 판결은 서면 결의 제도에 대해 법원이 견지해야 할 관점과 법리를 명시적으로 설치한 명판결이므로 이번 영상에서 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서도 서면에 의하여 그 조합원의 출석과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보는 의사 결정 방법으로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은 총회에서의 조합원 간 또는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의 토론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채 사전에 자신의 출석권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조합원으로서는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조합 집행부로서는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최한 총회가 조합원들의 참여 부족 등으로 의사정족수조차 충족되지 못하고 무산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조합원들이 조합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박탈하는 방법으로 변칙적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바, 이는 총회에서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토론을 통해서는 쉽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힘든 반면, 사전의 결의 내용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다수의 서면 결의서를 제출받으면 총회 개최 이전에 이미 그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자신의 의사대로 사업이 진행되기를 원하는 조합 집행부 또는 시공사가 결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총회 개최 이전에 서면 결의서의 작성, 제출을 유도하거나 강요함으로써 총회를 통하여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결과적으로 생략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그리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나 나아가 폐지를 주장하는 입법론도 있다. 서면 결의 제도 자체가 나름의 효용이 있고, 또한 현대 사회에 있어서 그 존재 가치가 있어 제도의 존속 자체는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적어도 이러한 서면 결의에 의한 결의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서면 결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폐해와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부당하게 이용되어 설령 그 서면결의서 작성이 조합원 자신이 직접 서명 날인한 경우일지라도 조합원의 의사가 왜곡되어 반영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서면 결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서면 결의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도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절차적 적법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만일 서면 결의서의 작성 제출이 부당한 방법으로 유도되거나 강요되는 등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들의 의결권이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조합원들의 총회 결의에 관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가 침해된 것으로 보아 서면 결의서의 효력을 부인함이 상당하며, 또한 결의자가 토론 전에 미리 자신의 의사를 정하였더라도 토론을 통하여 자신의 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토론이나 회의체 결정의 핵심적인 존재 가치인 바, 서면 결의는 토론 없이 결의자의 의사를 미리 표시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 결의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제출자가 스스로 서면 결의를 철회하고 총회에 참석하여 토론을 거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오로지 총회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제한해서도 안 될 것이니,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총회 결의 자체를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판결은 재건축, 재개발, 도산 파서법 분야에 정통하셨던 고 이우재 부장판사님의 명판결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의 변론을 판례의 법리로 승화시켜 주신 고 이우재 부장판사님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